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초품화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도보동선에 차로가 없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곳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초등학교 통학은 가정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순천 왕지동의 아이들의 장거리 통학 위험을 줄이고 학급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해 교육부 중앙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4년 11월부터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왕지 2지구와 조례 2지구는 장거리 통학로에 따른 안정성 문제와 학급 포화가 예상돼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남 의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서 전남도의회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가칭 순천 정원초등학교 설립 동의안 의결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왕지 2지구는 2024년도 11월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에 버스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학교에 과밀 문제까지 겹쳐서 기존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신설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칭 순천 정원초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왕지 2지구 내 약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562억 원을 들여 초등 25학급, 병설 유치원 2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에는 전국 최초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만든 인형극단이 있습니다. 단원들의 경험을 살려 제작한 인형극이 각종 기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경로당에서는 다문화 고부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어린이집에서는 서로 다른 외모를 가진 동물들의 우정을 주제로 인형극단 색동나무가 다문화에 대한 예의를 높이며 활발히 활동하는 현장 모습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의 전국 최초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여 만든 인형극단 색동나무가 다문화 이해를 주제로 직접 창작한 인형극 공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광양교육지원청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성과공유회가 열려 다문화 가정 소년의 학교 생활을 주제로 색동나무 극단이 제작한 인형극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 12명의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극단은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인형극 구성, 소품과 인형 제작,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좀 높이고 다문화가 다양한 문화라는 것을 좀 더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2년 전에 저 색동나무 인형극단에서 들어와서 우리는 좀 한 나라도 아니지만 한국어 배우는 거 방법이나 다 같이 배우는 거, 같이 성장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극단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다양한 기관을 찾아가 대상별 맞춤형 공연으로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 이중언어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교직원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학생들의 이중언어 동아리를 만들고 또 지원하고 이를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단은 지난 2021년 창단해 매해 100회 이상 총 11,000여 명에게 인형극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했고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가족 서비스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문화와 경험을 인형극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개최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목표 관람객과 목표 수익금을 모두 초과 달성했고 전국의 정원 붐을 불러왔다고 하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폐막식 현장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대장정을 성대한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지난달 7일 달성했고 15일 만에 900만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가을에도 큰 인기를 끌어 마지막 날 기준 1,0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다녀가며 정원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역대급 신기원을 이룩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이렇게 거듭 태어난 것을 우리 순천 시민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도 자랑스럽고 우리 전라남 도민들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폐막식은 박람회장과 도심을 연결하며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오천 그린 광장에서 새로운 시작 더 높게를 주제로 열려 관람객의 뜨거운 박수 속에 폐회사와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214일 980만 명 관람객, 350억 원 수익, 이 자랑스러운 숫자들을 역사에 남기고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올해서는 여전히 지도 한 장 없지만 순천이 가면 그곳이 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폐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높고 더 새로운 순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간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박람회 전체 구역을 무료로 개방해 마지막까지 정원의 아름다움을 나눴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지자체 전체에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독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신안군은 마음의 양식을 찾는 군민 누구나 새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천사 책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점이 없는 지자체였던 신안군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45평 규모의 민간 책방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 책방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새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5월에 개관한 신안군 가족센터 1층에 자리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 책을 돌려받은 함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가서 24시간 돼 있으니까 거기다 책만 넣어놓고 가시면 끝입니다. 그 책은 여기 우리 도서관이나 이 책방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면에 작은 책방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면에 비치하는 책으로 또 현재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신간 도서 대여만이 아니라 저자와의 만남, 인문 강좌, 독서 진흥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이 위치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의 특성상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이 낮았던 신안군에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할 책방이 문을 열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무안과 신안,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백신 접종을 신속히 완료해
추가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전까지는 농장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고기와 우유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제40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열려 지역을 지키는 데 공헌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전남 10,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의 파트너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기술을 겨루고 서로 화합하는 자리로 시, 군별 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원 등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22개 시군 대표로 8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출전했으며 소방호스 끌기, 소방호스 전개 등의 종목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습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6년까지 대경도 앞바다의 탄소를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서식지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기관과 함께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체결기관 중 하나인 LG화학은 오는 2026년까지 대경도 앞바다에 잘피 7만 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피 서식지가 복원되면 인근 생물 개체 수는 2.5배, 종류는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생태계가 회복돼 인근 어촌과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을 새롭게, 공동체를 가치 있게,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를 주제로 고흥군 사회적 경제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마을 공동체 조직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재 고흥군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마약을 국내로 밀반 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외국인 14명과 한국인 2명, 총 16명이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외국인들은 관광비자를 이용 국내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로서 현재까지 크라톤, 필로폰, 야바 등의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여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은 아직 간이 시약검사 키트가 없는 신종 마약 크라톰이 국내에 생소한 점을 이용해 수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서해 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약 8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와 끈질긴 추적 끝에 16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취도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 승선원 4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인근 선박에 의해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주간 문화지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한평입니다. 한평 국립미술관에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사진 전시 재현과 상상의 경계전이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사진이라는 문명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오래됐는데요.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장면을 포착해 현실의 재현을 넘어서서 상상을 유발하는 새로운 재현을 보여주는 사진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화순으로 가볼까요? 화순 군립 최상준 미술관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 상상과 무의식적 행동을 기초로 인간의 본능으로 일어나는 행위인 유희를 통해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상상 유희 전시를 오는 12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김황주, 김호민, 유용상 작가의 작품은 기억이라는 감성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제약적인 상상에서 벗어나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유희와 그 속의 상상과 즐거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해양미를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기대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라면 아나운서가 골라주는 금주 추천도서 들어보실래요? 준비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고 있을 당신에게 전하는 다정한 위로의 도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도서 윤수빈 작가의 때가 되면 너의 정원에 꽃이 필 거야입니다. 책의 저자는 12살, 장래희망으로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꿈꾸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한 준비와 도전을 했지만 가까워지는 목표가 기쁘기는커녕 고민만 늘던 과정 속 깨달음을 진솔한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때가 있고 비로소 그 때가 왔을 때 정원 가득 여러분의 멋진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따뜻한 응원에 공감하고 쉬어가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한 주 문화 소식,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의 간추린 소식,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녹색자금 무장의 나눔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무장의 나눔길 조성 공모사업은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산림환경보호와 산림기능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산림훼손과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행 약자층의 장애 없는 안전한 산림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강진신협이 강진군을 통해 이불 27채를 기부하며 관내 장애인 시설 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지회에 14채, 강진군 수어통역센터에 13채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용 이불을 보급해 지역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보성군은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 진행하는 2023 한국치유관광 페스타 할인 캠페인을 오는 26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2023년 한국치유관광 페스타 할인 캠페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할인된 금액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으로 이용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지난 2019년 7월 이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지난 6일부터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군은 이번 요금 인상은 4년간 택시 요금 동결에 따른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진도군이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 시월드 고속회리, 진도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인재 채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남군은 지난달 출생아 수가 총 217명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출생아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해남군의 민선 8기 출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설정하고 인구 정책을 적극 펼쳐온 결과로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0개 사업에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산 가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제니 아나운서가 세계의 복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 모델을 알아보는 글로벌 웰페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나다의 장애인 고용복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호주의 노인복지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선진국 대열에 속하는 호주는 과연 어떻게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정책을 펼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호주 정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시설 보호와 지역 보호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판정하는 지역 단위의 노인보호 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평가팀은 호주에서 Aged Care Assessment Teams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Trained assessors carry out aged care assessments to work out whether an older person is eligible for government subsidized aged care. 이 팀은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보호평가팀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노인을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는 가정 및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요양 서비스, 대인 서비스, 휴식 보호 서비스, 식사 배달과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실질적인 일상 속에 돌봄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17%를 넘어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베이비붐 세대가 곧 고령 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불과 5년 뒤면 20%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상치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호주가 펼치는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복지를 우리 실정에 맞춰 잘 적용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로벌 웰페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주의 육아복지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음악과 미술이 만나면 아름다운 선율이 그려지는 악보가 하얀 종이 노래하듯 그려집니다. 피아노 건반과 바이올린의 줄을 형상화하며 희망이 담긴 연주를 눈으로 보여주고 음악적 요소를 화폭에 담는 서양화가 신경욱 작가를 만나러 정유정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피아노의 형태와 건반들이 곳곳에서 화폭을 메웁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따스하고 포근한 볕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듯한 색의 조화는 작품 속 악기에서 희망과 기쁨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신경욱 작가는 음악과 미술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둔 두 가지 예술을 융합합니다. 음악과 미술은 표정을 달리할 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학에서 피아노가 주 전공이었던 작가의 모든 작품은 음악적 선율이 함께 내재되어 있으며 작품에서도 피아노의 형태와 건반들이 곳곳에 주요 중심을 이룹니다. 피아노를 기본으로 한 현악기, 음표, 악보 등 모든 음악적인 요소는 작가의 작업 재료로 재탄생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캠퍼스로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내 마음의 노래로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마음으로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합니다. 그렇게 탄생된 작품들은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내 마음의 노래로 받아들이며 표현됐습니다. 작품은 바이올린 등 악기를 오브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작품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음악적 요소들이 가득해 어느 일반적인 풍경화와는 그 결이 다른 독창성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신경욱 작가는 순천 팔마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으로 자신의 미적 감각과 예술을 창조해 나가는 눈을 교육하며 지역 미술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영감을 노래하는 오선지, 미옥의 선율을 품은 악기들은 신경욱 작가의 캔버스 위에 연주하듯 펼쳐집니다. 눈으로 감상하지만 마치 귓가에 울리는 듯한 작가의 그림은 작품을 통해 연주회를 보고 느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작가는 오늘도 내 안에 수많은 감정을 마음의 노래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고 희망찬 기운을 그립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온도 차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환절기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기온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 챙기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